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저의 경악스러웠던 시집살이가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도 그때가 떠올라 치가 다 떨리는데요. 저의 경악스럽고 치 떨리는 시어머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저흰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2년을 뜨겁게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과정도 평탄했어요. 양쪽 집안 다 여유가 있는 편이라 집 마련부터 혼수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죠. 한마디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잘 받은 양쪽 집안 다 만족할 만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내 생각엔 당신 일 그만두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몸도 약한데 이번에 바뀐 팀장도 별로라며 하루가 멀다고 야근하는 것도 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진짜 당신 큰일이라도 날까봐 늘 걱정이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 생각엔 집에서 좀 쉬면서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두 사람이 벌다가 혼자 벌면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난 당신도 알다시피 튼튼한 것 빼면 시체야. 정 안 되면 내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뛸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걱정해. 생각해 볼게. 그냥 해본 말이겠지 했는데 아니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쉬었으면 좋겠다며 권했고 전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워낙 체력이 약해 최근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도 했기에 아쉽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전 남편 덕분에 주부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부란 직업은 생각보다 저의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전 제 2의 인생을 나름 잘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시댁과도 괜찮았어요. 아니, 아주 좋았어요. 아버님은 오랜 지병으로 제가 시집을 오기 전부터 요양원에 계셔 저와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고 어머님은 연애할 때부터 워낙 자주 왕래하며 잘 지냈던 터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집살이는커녕 매번 설거지를 두고 어머님과 제가 서로 하겠다고 다툼이 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녁도 어머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왕 손에 물 묻힌 김에 내가 하면 돼. 아가, 넌 가서 좀 쉬어. 아니에요. 전 이때까지 푹 쉬다가 온걸요. 어머님이 좀 쉬세요.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거야. 화내셔도 제가 할 거니까 얼른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요. 상황이 이러하니 매번 시댁에 다녀올 때면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는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댁은 집 내부에 계단이 있는 2층 주택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2층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이 2층에서 사건이 끝이 났네요. 그날의 시작도 2층 계단이었어요. 어머님께서 2층에서 내려오시다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흰 혼자 계신 어머님이 걱정돼 짐을 간단하게 싸 시댁으로 향했어요. 전화상으론 오른쪽 발과 왼쪽 팔을 다치셨다고 들었던 터라 혼자 계시게 할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리고 워낙 다정하게 대해주셨으니 다 나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다친 팔과 발에 깁스하고 계셨고 저흰 정말 오기 잘했다며 다 나으실 때까진 시댁에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 자진해서 시집으로 기어들어온 것을 하루 만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님의 두 얼굴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 소파에 앉은 어머님은 표정, 말투
하물며 행동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아니다. 냉장고 안에 오렌지 있으니까 좀 갈아서 가지고 와. 하나 먼저 먹어보고 달콤한 것으로 갈아와. 맛없다 싶으면 너 다 먹고. 알겠어? 네? 네, 어머님.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어머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그저 어머님이 섭섭한 것이 있으시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행동이 확 바뀌시니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말씀이 점점 거칠어지신다 싶더니 이윽고 폭언들이 흘러나올 때쯤 전 그냥 제가 미움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너 아까 청소기 들고 설치더니 제대로 한 거 맞니? 여기저기 다 머리카락이잖아. 으휴, 넌 어떻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니?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만 밀면 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은 했는지. 아니, 애초에 시집갈 생각을 했던 자체가 난 놀랍구나. 양심이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다. 하루 종일 청소만 할 거야? 내일 다시 대청소 싹 하고 지금은 저녁 준비나 하거라. 너 하는 꼴 보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녁까지 다 만들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 하기 전에 냉장고에 묵은 반찬은 싹 버리고 정리하고 새로운 반찬 한 5가지 정도만 해. 재료는 다 있으니까 보고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데 그땐 너무 당황스러워 뭐라 대꾸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더 잘하려고 애쓸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잘하든 못하든 어머님의 폭언과 핍박은 멈추지 않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는 순간 서름이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다짜고짜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울기 시작하자 옷을 갈아입고 있던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게 어머님이 이상하셔. 오늘 하루 종일 일 시키시고 막말하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화내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화내시더라니까. 나 진짜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웠어. 뭐? 당신 꿈 꿨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악몽이랑 현실이랑 구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차라리 나도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 뺨을 몇 대나 때렸는 줄 알아? 아팠어. 아팠다고. 악몽 같은 현실이었단 말이야.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저요. 회사 다닐 땐 연봉도 남편이랑 비슷했고 시집 올 때 갖출 건 다 갖춰서 시집 왔어요. 하물며 친정도 시댁보단 좀 더 부유한 편이었고요. 그런 제가 왜 어머님께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제가 싫으신 건지 온통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울부짖는 저를 보자 장난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고 전 남편이 나가고 난 뒤부터 일어난 일들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께 가보자며 1층 어머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어머님의 방문을 여는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방이 왜 이래? 어머, 어머님, 방 꼴이 왜 이래요? 어머님의 방은 그야말로 개판이더군요.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진 것은 물론이고 유리컵까지 깨져 파편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어요. 분명 어머님 방 청소를 싹 다 했었던 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거보다 더 미칠 노릇인 건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이었어요. 어머님은 아까의 표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저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말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플라스틱 컵을 썼어야 했는데 습관처럼 유리컵을 써서는 치우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새아가한테 부탁했더니 글쎄 나한테 짜증을 막 내면서 폭언을 막 뱉어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뒀어. 미안해 아들. 미안하구나. 아가, 내가 빨리 나아야 우리 아가 귀찮게 안 할 텐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며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남편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운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저도 어머님도 둘 다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닌데 서로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쯤 하면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며 저를 혼낼 줄 알았던 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신중한 아들의 모습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곡소리를 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손으로 바닥까지 내리치시면서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대로 살아서 뭐해. 발도 불편하고 팔도 불편해서 방도 제대로 못 치우고 가시집은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한다니. 아이고. 어머님의 곡소리에 남편은 어머님을 달래며 저를 꾸중하는 척을 했어요. 입은 저를 나무라고 있었지만 눈은 윙크를 날리더군요. 그러면서 나가보라는 손짓을 하길래 전 주저하지 않고 어머님의 방에서 나와 2층 저희 방으로 올라왔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어머님이 저렇게 하실 만큼 잘못한 것이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그때 남편이 방으로 돌아오더군요. 어머님은 뭘 하셔? 그냥 당신이 한 말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긴 했지만. 당신 설마 내가 진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왜 어머님께 그러겠어. 정말 진짜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셨다니까? 그게 어머님은 또 당신이 그랬다고 하니까. 당신을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사실 내 입장에선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엄마 역시 내가 잘 아니까. 전 미쳐버리게 억울했지만 남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는 긴 말하지 않고 짧고 굵게 사실만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해. 그래도 난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저의 단호한 말투에 남편 역시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온전히 믿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하여튼 내가 엄마한텐 혹시나 당신한테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말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좀 풀어.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심 기대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아들이 부탁까지 드렸는데 조금은 나아지시겠지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부탁에도 어머님은 예전 온화하고 상냥하던 어머님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언행으로 절 대하더군요. 네가 내 아들한테 다 이르면 내 아들이 네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니? 꿈도 야무지구나.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교 다녔다고 하던데 다 거짓말 아닌지 몰라. 저렇게 생각이 모자라서야 장학금은 어떻게 받은 건지. 애초에 힘들게 일하고 남편한테 집안일 일러바치는 게 제대로 가정교육 받은 사람의 행동인지도 잘 모르겠구나. 넌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서 시집 온 게야? 친정에 돈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신부 수업 같은 건 받지도 못했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친정을 왜 나오며 신부 수업을 어떻게 받으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뱉으며 가만히 서 있자 어머님은 그 모습조차 보기 싫으셨는지 호통을 치셨어요. 너 지금 웃니? 내 말이 우스워? 아휴,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 가서 빨래나 하거라. 쓸데없이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라는 손짓을 하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뭐? 할 말이 있니? 그게 제가 어머님께 혹시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그게 뭐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고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네가 노력한다고 해도 어차피 되지 않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말씀해주세요. 저 진짜 어머님이랑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난 네가 그냥 싫단다. 처음부터 그냥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뭘 고치겠다고 그러는지. 네가 백날 노력해봐라. 내가 널 좋아할 일이 생기는가. 아, 임신이라도 하면 내가 바뀌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난 그까짓 이유로 널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휴, 경문이가 좋다고 해서 결혼시키긴 했는데 가까이 두고 보니 어찌 더 싫어지는 것인지. 에휴, 하여튼 노력 같은 거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거라. 그리고 또 한 번 경문이한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날엔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알겠니? 이혼이라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키셨으면 되셨잖아요. 내가 결혼 반대했으면 우리 아들이 날 얼마나 미워했겠어? 난 우리 아들한테 미움받기 싫다. 그러게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했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깁스하신 왼손으로 컵을 들고 차를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다친 손을 저보다도 더 잘 쓰시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하물며 다친 다리도 멀쩡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억소리를 내며 어머님을 보고 있자 어머님은 그제야 다친 손을 썼다는 사실을 자각하신 듯 어떻게 된 일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아, 이거? 깁스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이었는데 내가 해달라고 했다. 깁스 정도는 해야 너희가 여기 와서 날 돌봐줄 것이 아니냐? 설마 혼자인 날 두고 분가한다 할까 싶어서 두고 봤더니 기어코 네가 분가를 해? 어림도 없지. 난 네가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꼴은 절대 못 보니 다시 분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려무나. 네, 그래요. 어머님은 깁스까지 할 필요도 없는 가벼운 타박상이었고 저를 시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쇼까지 벌인 것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한들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절 괴롭히시는 건지. 그렇게 제가 싫다 하시면서 왜 가까이 절 두고 보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 상황들이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은 작당을 하신 듯 남편이 있으면 골골골 곧 죽을 사람처럼 아픈 척을 했고 남편이 출근만 했다 하면 팔팔하기가 갓 잡아 올린 화로와 다름이 없더군요. 인간은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제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자 남편은 조만간 다시 나가자며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을 받고 나니 곧 끝이 난다는 생각에 반복되는 어머님의 두 얼굴이 적응이 되더군요. 적응이 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턴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머님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해봤자 논리가 통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논리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제가 무조건 싫다는 사람에게 굳이 입씨름을 하며 힘을 빼기 싫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에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을 선택했죠.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 당시에 어머님은 저에게 더러운 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똥을 더는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어머님이 대청소를 시키신 날이었고 전 청소의 마무리로 쓰레기를 버리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 안에서 익숙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제 옷, 립스틱, 매니큐어, 향수까지. 옷과 립스틱은 망가져 있었고 나머지는 다 쏟아져 빈병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버린 적이 없는데 제 물건이 그런 꼴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회생 불가한 옷과 빈통을 들고 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본 어머님이 다가오시며 말을 했어요. 그거 내가 버렸다. 앞으로는 그런 색 옷, 물건은 사지 말거라. 안목하고는 너무 파이거나 짧은 옷도 내가 다 버렸으니 그런 줄 알아. 며칠 전부터 옷과 화장품 등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전부 어머님이 버리셨던 것이었어요. 어머님이 버리신 것들은 주로 빨간색, 다홍색 등 붉은 계열의 색들이었는데 어머님은 그 색이 꼴보기 싫다며 다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너 그런 옷 입고 우리 경문이 쫓아다녔니? 에휴, 수준하고는.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임신할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난 너 같은 애한테서 내 손주 볼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해녀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은 끌고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조심하려무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어머님과 사이가 좋을 때 어머님이 직접 지어오신 한약이었어요. 여자에게 좋은 약이라고 했는데 제 물건을 버리며 병원에 끌고 간다는 어머님의 언행을 보고 있자니 좋은 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한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약을 먹는 본인이라고 설명하고 받았던 약이 어떤 약인지 물어봤고 그 약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먹는 약으로 임신을 준비할 때는 피해야 하는 약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약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약이었고 그 순간 저의 인내심의 끈이 뚝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떻게 그런 약을 저에게 먹일 수가 있는지. 어쩐지 결혼 이후부터 손발이 계속 차고 없던 생리통까지 생겨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이 지어주신 약 때문이라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때껏 시키는 대로 한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지 굳이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것 같더군요.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마구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미친 사람이 되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날 이후 전 어머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똥을 더는 피하지 않고 제가 좀 더러워지더라도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포기하고 결심하고 나니 제 세상이 달라지더군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다 무시했고 식사 때가 되어 밥 타령을 하면 솥에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소금 5kg짜리를 구매해 아주 아낌없이 매 끼니마다 뿌려드렸죠. 이게 뭐니? 다른 건 둘째치고 밥까지 짠 게 말이 돼? 너 혹시 일부러 이랬니? 계속 맛이 없다고 하시길래 미각이 이상하신가 싶어서 소금 좀 왕창 써봤는데 미각은 괜찮으신가 보네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정신이 나갔어?
먹는 음식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다 버리고 다시 해오지 못해? 그냥 드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먹는 음식인데 아깝게 어떻게 다 버려요?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다 먹으면 되지 않니? 얼른이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다 치우고 새로 밥상 차려오지 못해? 어머님, 전 평소에 싱겁게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다 드세요. 전 못 드시겠으면 그냥 굶으시던가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많이 굶어봐서 아는데 한 끼 좀 굶는다고 어떻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 이참에 다이어트 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굶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네 년이 드디어 미친 것이야? 어디 시어머니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놓고 미안한 기색은커녕 그 뚫린 입으로 뭐? 굶으세요? 네 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정신을 겨우 차려서 이러는 거예요. 계속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 그리고 지어주신 한약은 어머님 방에 가져다 놨으니 어머님 드세요. 알아보니 그 약 몸의 열기를 내려주는 약이라고 하던데 어머님께 꼭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식후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이 년이 진짜? 저의 비아냥에 화가 잔뜩 난 어머님은 그릇을 다 엎어버리셨고 음식들과 함께 그릇들이 식탁 밑으로 떨어져 다 깨져버렸죠. 그릇을 다 박살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어머님은 여전히 씩씩거리고 계셨고 전 깨진 그릇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제 행동에 어머님도 크게 당황했는지 방까지 쫓아오진 않더군요. 그렇게 전 방에서 푹 쉬다가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 주방으로 향했고 저의 예상대로 주방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쪼그리고 앉아 남편이 들어온 타이밍에 맞춰 눈물을 쏟아내며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에게 다급히 다가와 무슨 상황인지 묻기 시작했고 전 어머님께 당한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이런 거야? 그게... 내가 음식간을 잘못해서 좀 짜게 됐었나 봐. 어머님이 드시더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면서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 어머님이 화내실만 하지. 엄마가 이랬다고? 아, 당신 많이 놀랐겠다.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일단 당신 이리 나와. 내가 치울게. 아니야. 손댄 김에 내가 할게. 괜히 당신이 치우다가 다치면 어떡해. 안 다치고 조심히 치울 수 있으니까 이리로 나와. 얼른. 그러다 당신 다치기라도 하면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 얼른. 결국 어머님이 저지른 행패는 남편이 치우게 되었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어머님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더는 어머님의 괴롭힘이 괴롭지 않았어요. 똑같이 되돌려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물건을 건드리는 일에 재미라도 붙이신 건지 제 물건을 또 버리기 시작하셨고 이번엔 버리시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야 말았죠. 제가 제일 아끼는 다홍색 팬츠를 다 뜯어버리고 계시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님 방으로 가 어머님이 평소 즐겨 입으시던 명품 재킷을 들고 나와 그 재킷에 어머님의 빨간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어찌나 부드럽게 그려지는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자신이 아끼는 비싼 재킷이 망가지는 모습을 본 어머님은 개거품 물며 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은요? 어머님 따라하는 거죠. 앞으로 제 물건을 망가뜨리면 저도 똑같이 망가뜨려 버릴 거고 밥상을 엎으시면 저도 밥상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어머님 아들이 또 깨진 그릇 조각이나 치우는 꼴 보기 싫으시면 서로 알아서 잘하자고요. 너 나한테 이따위 행동하는 거 내 아들이 알면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그럼 어머님은요? 잊으셨나 본데 전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다 똑같이 되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년이 너 진짜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어머님은 화가 날 대로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고 전 가뿐히 피하고 어머님 손을 낚아채며 말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할 거라고. 제 몸에 손대시면 저도 똑같이 어머님 몸에 손대지 않겠어요? 뭐라고? 네가 내 머리채라도 잡겠다는 말이야? 네, 어머님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께서 혹여라도 제 머리채 잡으시면 저도 똑같이 머리채 잡을 거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행동하세요.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시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 정말 못할 일이 없더군요. 저도 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이 끝까지 몰린 채로 폭발하니 언행에 서슴이 없어지더라고요. 저의 거침없는 언행에 시모는 치를 떨며 한 발 물러섰고 그 후 어머님이 제 옷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어요. 이제 좀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셨나 싶어 밥상은 제대로 차려드렸더니 반찬 투정을 시작하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야, 정말 이따위로밖에 못해? 일전엔 음식을 소태로 만들어 먹지도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왜 다 싱거워?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펑펑 쓰고 놀면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니? 다 싱거우세요? 단 하나도 입맛에 맞는 게 없으신 거죠? 그래, 단 하나도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요리하면서 간도 안 봤니? 나물이고 국이고 다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전 대답과 동시에 반찬과 국을 다 버려버렸고 그런 저를 보던 어머님은 또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치시더군요. 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날 굶겨 죽일 셈이냐? 단 하나도 먹을 만한 것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다 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다 버려버리면 난 어떻게 밥을 먹으란 말이야? 간장이랑 드세요. 간장 드릴게요. 간장은 또 너무 짜니까 조금만 찍어 드세요. 짭짤하니 밥은 잘 넘어가겠네요. 전 어머님께 간장을 내어드렸고 어머님은 할 말을 잃으셨는지 간장이 담긴 종지만 넉넉히 보고 계시더군요. 그 표정이 아직 잊히지 않네요. 지금도 그 표정만 떠올리면 너무 통쾌하다니깐요. 하여튼 어머님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이주알 고주알 이르시더군요. 아들, 나 좀 살려다오. 저게 내 물건도 자기 마음대로 막 버리더니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이 엄마 굶어 죽게 생겼어. 글쎄 오늘은 반찬이 좀 싱거운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다 버리곤 간장 한 그릇 주면서 그거랑 밥을 먹으라고 하지 뭐니? 어머님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이 저에게 이게 전부 사실이냐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눈빛을 읽은 저는 그야말로 연기대상급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번에 기껏 식사 차려드렸더니 너무 짜다고 밥상을 엎으시길래 이번엔 좀 싱겁게 했더니 이것도 먹으라고 해온 거냐면서 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간장이나 내오라고 하셔서 제가 간장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렇게 미우시면 차라리 밉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저의 눈물 연기에 어머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며 맞대응하셨고 남편은 눈물바다가 된 현장에서 곤란한 듯 미간을 부여잡고 한숨을 쉬더군요.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등 터지는 남편이 불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누구의 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 입장을 이해하기에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 말곤 제 살 길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의 살 떨리는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과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저는 남편에게 간식이라도 챙겨줄 요령으로 방에서 나왔고 2층의 계단 끝에 계신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씩 웃으셨고 전 2층엔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어머님을 지나치려 할 때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더니 계단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야, 밀지 마! 살려줘! 전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저리 말하고 계단을 구르시니 저조차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밀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깐요. 남편은 어머님의 소리에 뛰쳐나와 계단 아래 쓰러진 어머님을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함께 병원으로 향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어머님의 걱정 따윈 없었고 진작 카메라 설치를 해야 했다는 깊은 후회를 하며 몰려오는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였어요. 의식을 잃었던 어머님이 눈을 뜨시자마자 저를 보곤 역정을 내시기 시작하더군요. 이 빌어먹을 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왔어? 나 죽이려고 이까지 쫓아온 게야? 엄마, 괜찮아? 정말 이 사람이 엄마를 밀었어? 아이고, 아들, 이 빌어먹을 년이 날 보더니 그냥 밀어버렸어. 이 년이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전 절대 아니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쳐댔고 남편은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어떤 부부가 응급실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남편과 누워있는 어머님께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전 누구인가 싶어 그 부부를 살폈고 남편의 입에선 놀라운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형수님 오셨어요? 이때껏 연락도 없으셔서 안 오시는 줄 알았더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형. 부부의 정체는 놀랍게도 남편의 형과 형수였습니다. 전 사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고 남편과 어머님에게서 형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계단에서 구르자 너무 놀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형이라는 남편의 말에 토끼눈을 한 어머님은 갑자기 나타난 아주버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그런 어머님을 보던 아주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에게 질책을 쏟아붓더군요. 제 눈치를 이렇게 살피시는 거 보니 안 봐도 뻔하네요. 이제 자해까지 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시고 기어코 경문이 척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리고 자해 아니다 얘. 분명 경문이 처가 날 계단에서 밀었다고. 아, 이제 방법을 좀 바꾸셨나 보네요. 경문아, 잘 들어. 어머니 네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분이야. 나도 결혼하기 전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천사는커녕 악마더라고. 너도 잘 알 거야. 우리가 결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산 거. 알고 있어. 같이 살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분가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주버님이 무어라 말을 꺼내시려는 순간 어머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아주버님을 제지하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어머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무시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남편과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모자람이 없었죠. 사소한 말다툼? 그걸 사소하다고 할 수 있나? 어머니가
네 형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형수 회사 출근하면 계속 전화하고 일하느라 전화 못 받으면 회사 찾아가서 행패까지 부려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있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호되게 시집살이 시킨 줄 알아? 나 출근하고 나면 1분도 못 쉬게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 시키시고 욕하시고 심지어 내가 보는 앞에서도 핀잔 주고 가정교육 들먹이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했어. 어머니한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부탁까지 해봤는데 그만하시기는커녕 네 형수 머리채까지 잡더라. 내가 그 모습 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독하게 마음먹고 어머니하고 연 끊고 나온 거야. 네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어머니 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안 갔어.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까지 안 갔겠어. 오늘도 네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부인이 어머니를 밀쳤을 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와봤더니 역시가 역시네. 눈치 딱 보니 혼자 쇼하신 게 분명하다. 너도 생각 잘해. 지금 상황 보니까 네가 어떤 마음인 줄은 잘 알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말이야. 알고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 이후 어머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땐 지금처럼 뒤로 괴롭히는 것이 아닌 대놓고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 그걸 지켜보던 아주버님이 결국 어머님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셨던 것이었고요. 그 당시 남편은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터라 이 사실들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어머님의 말씀대로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식까지 오지 않으시니 남편 입장에선 너무 섭섭해 그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말도 꺼내지 않았으니 저도 알 수가 없었죠. 한번 자신의 시집살이로 아들을 잃은 경험을 했던 어머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는지 형님께 물었어요. 형수님, 형 말이 전부 사실이에요? 네, 서방님. 믿기지 않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저 3개월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3개월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오죽했으면 그 효자였던 형이 어머님과 절연까지 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동서한테도 심하게 대하셨을 거예요. 한 번 아들을 잃어봤으니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뒤에서 사람 피말리게 괴롭혔을 거라고요. 오늘도 동서가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셨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구르셨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분이 어머님이시니까요. 정말 그랬단 말이죠. 믿기 힘드시다는 거 잘 알아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서방님.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랑 형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서방님 아내 말이라도 믿어주세요. 다 진실이니까요. 형님의 증언까지 들은 남편은 마지막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전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 난 진짜 어머님께 손도 대지 않았어. 어머님이 나랑 눈 마주치니까 웃으시더니 그대로 굴러떨어지셨어. 그러게 내가 다 말했잖아. 당신 없으면 나한테 모질게 대하신다고. 나한테 임신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면서 혹시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은 병원에 끌고 가신다고 하시더라. 그뿐인 줄 알아? 나한테 지어주신 한약도 알고 보니까 몸에 열 많은 사람이 먹는 약으로 임신 준비 중인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고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먹었는데. 물론 나도 어머님께 모질게 굴긴 했어. 그런데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나도 살려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어머님도 똑같이 당해보셔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것 같아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자 형님이 절 안아주시더군요. 동서,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진작 서방님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 우리 잘못이야.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형님의 위로에 더 크게 울어버렸고 이런 저를 보던 남편은 화를 꾸역꾸역 누르며 어머님께 묻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며 변명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실을 듣게 된 남편에겐 통하지 않았죠.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엄마? 아니야, 아니라고. 경문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엄마가 희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저 손에 물 묻히기도 아까워서 매번 엄마가 뒷정리도 다 하는 거 네 눈으로 다 봤잖아. 정말 아니야. 믿어줘, 아들. 거짓말. 난 정말 엄마를 믿었어. 희경이가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우는데도 엄마를 믿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아니야, 아들. 엄마 좀 믿어줘. 엄마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 형이랑 형수 그리고 희경이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짜야. 아들, 경문아, 엄마 말 좀 믿어줘. 울지도 마. 우는 것도 진짜 소름 끼치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도 당장 분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형처럼 영까지 끊을 생각은 아니지만 자주 보고 살진 못할 거야. 남편이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고 그런 남편의 말을 듣던 어머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 후 깨어나신 어머님은 충격에 끄셨는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남편을 보며 여보라고 했다가 아주버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만 보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애쓰시더군요. 이 미친년, 니년 때문에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름이 끼친다고 했어. 다 니년 때문이야. 다 니년 때문이라고. 엄마, 정말 왜 이래? 희경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여보, 저년이 글쎄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를 다 갈라놨어요. 첫째 며느리도 내 아들을 뺏어가더니 저년마저 내 아들을 뺏어갔다고요. 너 이년 이리로 못 와?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어머님의 본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 남편은 저를 어머님에게서 완전 격리를 시켜주었고 전 그 후론 어머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어머님의 거처를 고민하는가 싶더니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어머님을 함께 모시더군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입장에선 두 사람 다 하는 말이 너무 틀리니까 한 사람 말만 믿는 게 어렵더라고. 정말 미안해. 당신 입장이 어떤지는 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도 했어. 다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당신도 미워지는 순간이 있긴 했어. 미워지는 순간만 있었다니 당신한테 참 고맙다. 나 같으면 사랑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을 텐데. 하여튼 다 고맙고 다 너무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다신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진심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전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용서해 주었어요. 그 이후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남편만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보고 싶지 않은데 아버님과 한 병실에 모시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뵙고 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머님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않고 남편 역시 저에게 어머님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니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요. 요양병원 비용은 아주버님과 상의해본 결과 시댁 집을 팔아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그 누구에게도 좋은 추억이 있지 않은 집이었기에 처분하고 그렇게라도 쓰자는 것이 형제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전 어머님과의 악연을 끊어버리고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버님, 형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데 형님이 그렇게 저를 아껴주실 수가 없어요.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가끔 반찬도 만들어다 가져다 주시는데 아마 같은 일을 겪었던 터라 저에게 더 큰 마음을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에게 멋진 천사가 찾아왔어요. 현재 7개월 가까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태어나려고 하는지 발차기로 제 갈비뼈를 부숴버릴 태세라 잠도 잘 못 자고 있네요. 모르긴 몰라도 축구 선수를 시켜야 할까 봐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이 났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